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우리 환우님들이 치병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바로 콩 아닐까 싶습니다. 현미밥에도 콩을 넣고 또 콩에는 항암 성분이 많은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섭취를 하실 것 같은데요. 콩은 치병 중이신 환우님이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유익하지만 약간은 다른 이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현재 암을 치료 중이신 분이라면 콩의 섭취로 인한 이점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바로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입니다. 이 이소플라본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활성산소에 의해 유발되는 정상세포의 DNA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유방암, 또 전립선암, 또 자궁암과 같은 호르몬 계열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과량의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유방암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과량이라고 했을 때는 갱년기 치료제와 같이 정제되어 있는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장기 복용했을 때 위험성이지 일반적으로 먹는 콩에서의 수치로 과량 섭취라고 생각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또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추가로 콩을 청국장이나 효소와 같이 발효시켜서 먹으면 항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데요. 발효 과정에서 피티산이나 렉틴 같은 성분들이 제거되면서 소화 흡수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이 콩은 암 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한 점을 제공할까요? 네, 먼저 고단백질로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죠. 육류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육류의 섭취가 취향에 맞지 않거나 또 고기를 소화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콩의 섭취가 또 몸에 맞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하는데요. 콩에는 식이섬유, 또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이런 영양소들은 골밀도 증가와 호르몬 계열의 암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혈당 조절 기능인데요. 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높아지는데 콩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으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해서 당뇨나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혈관이 망가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만 봐도 괜히 콩이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콩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이 몸에 좋은 콩,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면서 가스가 차고 자꾸 방귀가 나오고 해서 이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런지,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양학 박사가 기고한 글을 참고했습니다. 콩은 영양가가 높고 칼륨, 또 마그네슘, 엽산, 철분, 또 아연을 포함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만큼 반대로 가스, 팽만감, 복통 등 불쾌한 소화기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거나 외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민망한 상황이 올까봐 콩을 좀 기피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저희 남편도 포함이 됩니다. 네, 워낙 장이 예민해서 외부 활동을 할 때에는 본인이 식단을 항상 까다롭게 고르더라고요. 보리밥 같은 거는 절대 먹지 않고요. 네, 그렇다면 속에 자꾸 가스가 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콩에는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소화 흡수를 천천히 하는 식물성 화합물인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콩은 소화기관이 수분을 흡수하고 나면 두껍고 젤 같은 질감을 형성하면서 섬유질의 일종인 가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 가용성 섬유질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또 혈당을 조절하면서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건강상 이점이 있지만 흡수를 천천히 하는 대신 대장에 소식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에 그만큼 발효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가스는 이런 발효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리밥을 먹고 나면 자꾸 방귀가 뽕뽕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섬유질을 가진 채소나 곡류보다도 콩이 더 복부 팽만과 방귀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콩에는 라피노스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식품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좀 고생을 하잖아요. 사실 이런 라피노스 성분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고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다만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피노스는 소화되지 않은 채로 위와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으로 들어가서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가 되는데 그 결과 메탄,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가스가 생성되면서 복통과 복부 팽만, 또 방귀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귀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콩을 하룻밤 물에 불렸다가 다음날 밥에 넣거나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콩에 함유된 라피노스 함량이 현저히 감소가 되는데요. 몸에 좋은 성분이라도 복부 팽만과 복통을 유발하면 제거하고 섭취해서 다른 좋은 성분을 챙기는 게 더 안전하고 거부감이 없어서 좋겠죠. 그리고 몸이 적응하기까지 섭취량을 천천히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이 장에 가스가 차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화에 좋은 허브류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도 과도하게 소화를 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 고수 같은 종류가 이에 속합니다. 네, 오늘은 몸에는 좋지만 가끔은 사람을 좀 민망하게 하거나 또 힘들게 하는 이 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저런 상황들로 실제로 보리밥이나 콩류 같은 걸 아예 잘 안 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위에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 건강하고 부담 없이 콩을 섭취하시고 몸에 좋은 성분들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